여보, 보일러는 오늘도 켜지 말자. 추운데 아침에만 잠깐 켜면 안 될까? 이번 달 난방비 고지서 받잖아. 그 돈이면 약값이야.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 집은 수도권의 6억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낡았지만 자가이고 서류상으로는 분명 집 있는 노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한겨울에도 두꺼운 옷을 겹쳐 입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밤을 보냅니다.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어. 이 한마디가 지금 대한민국 70대 노후의 민낯입니다. 집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노후를 지킵니다. 이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장면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노후를 겁주지 않고 현실로 준비하게 만드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오늘 영상은 불쌍한 사연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면 70세 이후에도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 수 있는지 숫자와 선택지로 차분히 보여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매달 얼마로 살고 있는가? 이 구조로 5년 뒤도 버틸 수 있는가? 집을 팔지 않고 현금을 만들 방법은 없는가? 이 영상은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점검표로 바꿔 드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담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집만 있으면 노후는 괜찮다는 말을 너무 오래 믿어왔을까요? 예전에는 집값이 오르고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며 병원비도 지금처럼 한 번에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집이 있어도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늘었고 관리비와 세금, 수리비는 해마다 무겁게 쌓입니다. 자녀 세대는 대출과 교육비에 묶여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고 70세 이후에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어느 날 갑자기 난방비 고지서처럼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집의 가격이 아니라 매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노후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통계에는 잘 나오지 않는 진짜 노후 지출,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왜 매달 적자가 생기는지 현실적인 숫자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다시 계산하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은 되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통계도 그렇게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47만 원. 이 숫자만 보면 생각보다 적네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돈이 빠져 있습니다. 그 돈은 매달 나가는 돈만 계산한 거야. 갑자기 드는 큰 돈은 통계에 잘 안 잡혀. 현실의 노후는 평균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플 때 몰아서 아프고, 돈은 필요할 때 한 번에 나갑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치과비입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 2개면 300만 원, 틀니까지 가면 수백만 원이 한 번에 나갑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돈입니다. 그 다음은 검사비와 약값입니다. CT, MRI, 각종 혈액 검사,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은 남습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관절약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만성질환 약값이 붙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수십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계산해서 빼놓는 돈이 돌봄 비용입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주야간 보호센터, 요양 서비스, 방문 간호 같은 선택지가 필요해집니다. 국가 지원이 있어도 본인 부담은 남고 그 비용은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이제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180만 원이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면 통계보다 조금 여유 있네 싶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돈을 차례로 놓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겨울 난방비까지 합쳐 30만 원, 식비와 생활비 50만 원, 통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20만 원, 약값과 병원비 평균 20만 원. 여기까지 오면 이미 120만 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과비, 검사비, 경조사비, 예상 못한 수리비가 한 번만 나와도록 그 달은 바로 적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평소엔 버티는데 한 번 아프면 확 무너져. 이게 바로 현금 빈곤의 구조입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통장은 조금씩 마르는 상태. 이때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누가 돈 불려준다는 말이 있는데, 하지만 이 선택들이 노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연금도 올랐다는데 왜 체감은 없을까? 좋아진 제도가 있는데 왜 여전히 빠듯할까? 이 질문을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제도는 기본이고 노후를 지키는 핵심은 내 현금 흐름 설계라는 것. 이제부터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구조로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조금씩 오르긴 했잖아. 이 말 요즘 많이 들립니다. 뉴스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노인복지 확대. 분명히 좋아진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받는 돈은 올랐다고 하는데 살림은 왜 그대로일까요? 왜 체감이 안 될까? 이 질문을 오늘은 정확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모두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기준을 넘으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습니다. 특히 집 한 채 있는 분들, 겉으로는 현금이 없어도 서류상 자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서 안 된대.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설령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금액은 월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많이 낸 분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대부분은 월 70만 원, 100만 원 안팎에서 멈춥니다. 이제 이 돈을 현실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연금이 월 10만 원 올랐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관리비가 오르고 난방비가 오르고 병원비가 늘면 그 10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르긴 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제도는 노후를 떠받치는 바닥일 뿐입니다. 바닥 위에 어떤 구조를 올리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제도만 믿고 있으면 언젠가는 바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정확히 무엇인가? 그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새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네. 그 깨달음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이 나오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집을 팔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금 설계 3단계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 불편했다면 그건 바로 이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은 대개 이렇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누가 투자로 불려준대. 하지만 70세 이후의 선택은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니라 안전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주 단순한 원칙 3가지만 먼저 세웁니다. 첫째, 새는 돈부터 막는다. 둘째, 부족한 만큼만 고정 수입을 만든다. 셋째, 큰 병과 돌봄 위험을 미리 대비한다.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새는 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끼며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적어보면 이런 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보험, 중복된 특약, 오래된 요금제, 습관처럼 내는 회비, 한 달에 몇만 원씩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모이면 난방비 한 달, 약간 몇 달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 다음이 고정 수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큰 돈을 벌자가 아닙니다. 노후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끊기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떠올립니다. 집을 팔지 않고 평생 살면서 매달 현금을 받는 구조. 모든 분께 정답은 아니지만 조건이 맞는 분들에게는 강력한 선택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할지 말지보다 내가 해당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분 임대, 작은 방 하나 활용, 주거 형태 조정처럼 큰 위험 없이 조금씩 현금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원금 보장에 고수익을 함께 말하는 사람은 노후의 적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과되지만 가장 무서운 위험, 의료비와 돌봄입니다. 아무리 현금 흐름을 만들어도 한 번의 큰 병이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지출 관리, 고정 수입, 의료비 대비,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노후는 다시 흔들립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돈보다 더 무서운 의료비 폭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말이 왜 노후에서는 현실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돈 이야기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 노후의 진짜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돈이 있으면 병은 해결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노후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아플 때는 돈이 있어도 무섭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의 의료비는 예측이 어렵고 한 번 시작되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입니다. 좀 쑤시네. 요즘 유난히 피곤해. 그러다 병원을 찾고 검사를 하고 약이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버틸만 합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낙상 한 번, 입원 한 번이 노후 재정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혼자 생활이 불편해지면 돌봄이 필요해집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 요양, 간병인, 이 비용은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후 재정의 진짜 승부는 벌이가 아니라 의료비 관리력입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쓰는 관점도 바꿔야 합니다.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아플 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버티는 기간을 늘리는 것. 그 시작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 국가검진, 치매 선별검사, 골다공증 검사. 귀찮았어도 아직 괜찮았어. 미루는 순간 나중에는 더 큰 돈과 더 긴 치료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 통증. 이 병들의 공통점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라는 점입니다. 약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약이 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비싼 운동이 아닙니다. 헬스장도 아니고 기구도 아닙니다. 걷기, 기초 근력, 균형 감각, 낙상을 막는 것이 의료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고, 혼자 씻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유지되는 동안 의료비는 폭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건강 관리는 돈 안 들고
효과 큰 루틴이 정답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의자에 서서 일어났다 앉기, 발끝으로 서보기. 작아 보이지만 이 루틴이 무너지면 지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돈과 건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70세 이후 진짜 부자의 정의를 다시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자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이제 다시 해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크면 부자지. 예금이 많으면 부자고. 하지만 70세 이후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5억짜리 집이 있어도 병원비 100만 원이 없어. 망설이면 그건 안전한 노후가 아닙니다. 반대로 큰 집은 없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고 아플 때 전화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노후의 부는 숫자보다 구조입니다. 집값이 아니라 현금의 흐름, 돈의 크기보다 지출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관계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조용해집니다. 나는 아플 때 누구에게 전화하지? 이 질문에 바로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돈 문제만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는 재무 설계와 함께 관계 설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녀만 바라보는 구조는 이제 위험합니다. 자녀는 도와줄 수도 있고 못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대신 이웃, 복지관, 동호회, 단골병원, 작아 보여도 이 연결들이 노후의 안전망이 됩니다. 돈은 한 번에 없어질 수 있지만 관계는 조금씩 쌓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후의 안정은 통장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 의료비 관리, 관계의 안전망,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노후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가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집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노후를 지킨다는 말. 그 말이 이제는 현실로 느껴지시길 바라며 다음 페이지로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내 노후를 지키는 건 무엇이었을까? 처음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겨울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를 끄고 두꺼운 옷을 껴입던 그 부부. 6억짜리 집에 살고 있었지만 통장은 매달 말이 되면 바닥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왜 그런지 보이시죠? 문제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현금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세 이후의 노후는 집의 가격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예측 가능한 지출, 그리고 아플 때 무너지지 않는 구조. 이 세 가지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담은 부자의 정의를 다시 씁니다. 큰 집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병원비 앞에 서서 망설이지 않아도 되고 전화할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달만 가계부를 써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공책이든 메모장이든 핸드폰이든 상관없습니다. 고정비, 의료비, 예상 못한 지출만 적어 보십시오. 숫자를 보는 순간 불안은 계획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을 지금 확인하십시오. 국가건강검진, 치매 선별검사, 골다공증 검사. 아직 괜찮을 때 받는 검진이 가장 싼 보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계의 안전망을 하나만 만드십시오. 복지관 프로그램, 동호회, 단골병원, 이웃 한 사람. 아프면 누구에게 전화하지? 이 질문에 이름 하나가 떠오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노후 준비는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통장을 한번 열어보고 검진 날짜를 확인하고 전화번호 하나를 저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노후를 지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담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담과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니라 준비가 되도록 지혜담은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